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다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주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반도체급의 비장의 무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비장의 무기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이 뉴스 어떻게 저희가 시장에 소화시켜 볼까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삼성그룹이라는 걸로 봤을 때 그룹이 일단은 전자, 즉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이고 그다음에 금융 부문,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이오, 그다음에 기타 부문 크게 4개 부문으로 그룹은 4개로 나눠져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사업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각각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나 카드, 보험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눠진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기에 바이오로 들어가는 이쪽 부문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재용 회장의 행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삼성전자에는 약간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바이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회사든지 아니면 CDMO를 하는 회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그 두 가지 사업 부문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됐다. 그렇게 봐서 지금의 인적 분할 형식으로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가칭이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분할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들은 이 인적 분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삼성 CNT, 즉 삼성물산이죠. CNT가 지금부터 여기에 개입을 한다. 즉 어느 정도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지배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래의 그룹 전체의 먹거리로서도 삼성이 이제는 바이오 부문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 즉 물산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 일단은 회장님의 의중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R&D 사업과 CDMO 사업을 분리한다라는 건요. 연구하는 그 사업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시밀러 사업은 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장의 카드라고 저희가 또 한번 제목을 달아보기도 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가의 흐름이 저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바이오로직스도 다시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삼성물산도 이제 지분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는 왜 이런 흐름들 좀 보여질까요? 일반적으로 합병이나 아니면은 분할, 즉 이제 머지나 스플릿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보통 이제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M&A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합병이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인수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이 분할을 하는 경우, 즉 스핀오프라고 그러죠. 스핀오프를 하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바이오로직스는 그럼 여기서 왜 떨어졌느냐 했을 때 바이오로직스는 지금부터 CDMO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생산, 즉 대량 생산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완전히 중단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비했을 때 R&D라든가 바이오시밀러 그다음 복제약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 분야는 앞으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떨어졌다. 즉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분할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시장에서 해석하는 바는 좀 계속 좀 변화가 되는 게 확인이 돼서요. 장 초반과의 또 주가 움직임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뷰에서 봤었을 때도 그렇게 호재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랑은 좀 별개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DMO하고 R&D는 완전히 분야 자체가 다르죠. 네.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에피스홀딩스라는 회사가 나왔을 경우 여기는 팹리스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CDMO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파운드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약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레시피가 나왔다. 그러면 이 레시피를 가지고서 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이제 그 CDMO 하는 쪽에서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구조, 즉 반도체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CDMO 분야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왜? 결국은 아무리 신약을 많이 개발을 해도 대량으로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기에 더욱더 크게, 쉽게 얘기해서 배양효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공장을 더욱더 강하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재미를 봤던 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대규모 생산할 수 있을까? CDMO 공장을 찾는다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 CDMO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전체적인 용량을 좀 더 확장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CDMO를 집중했을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히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 바이오시밀러, 즉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물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도 충분히 더 아무래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분할이, 즉 이 스핀오프가 단순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하락이라고 하는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장기적인 표로 봤었을 때는 CDMO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쪽에 관해서 계속되는 훈풍이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사실 제약주들이 좀 강하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비만 치료제 쪽도 좀 껴있다 보니까 제약주를 이제 CDMO 쪽을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뷰를 바라봐야 될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에 신약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약들이 이제는 출시가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CDMO주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힘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반기에 갔을 때 조금 더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텨줄 수 있는 충분한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스핀오프를 해가지고서는 인적 분할을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그야말로 신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다른 매출의 측에서 그 영업에 대한 경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수출에 관련된 것들까지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도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최선호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려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니고요. 저는 오늘 가져온 거는 동국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동국제약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량 신약이라든가 장기 주사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신약 개발에 또 여러 가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게 이제 피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데카 프라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풀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그 재료죠. 마데카 센텔라 아시아스틱 요런 종목 요런 거를 원재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피부 관련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 왔고 또 굉장히 건실하게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당히 힘든 장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전립선 비대증 계량 신약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게 그냥 단일 성분이 아니라 복합 제제로 해서 임상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나왔다라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약품이 앞으로 하반기에 출시가 되었을 경우 생각보다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이제 연세가 있는 남성분들에 대해서 이런 질환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그 판매를 하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국제약 굉장히 자리가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